멋이라? 네, 안녕하세요. 와이스트리 송일아 기자입니다. 폭등하던 금과 은 가격이 지난 주말에 하루 만에 폭락장을 펼치면서 국제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원인과 전망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기사를 좀 보면 와, 내가 사니까 악마의 금속이 맞았네. 금은값 급락에 개미들 멘붕에 빠졌다는 이제 기사 내용인데, 현재 시간으로 30일이었죠. 금 현물 가격이 이제 전장 대비 9.5% 급락한 온스당 4,883달러에 거래가 됐고, 전날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500달러를 돌파한 지 하루 만에 이렇게 10% 이제 급락을 한 건데, 은 가격의 하락폭은 더 컸습니다. 은 현물은 전장 대비 거의 30% 하락한 이제 83.99달러에 이제 거래를 마쳤고요. 100달러 아래로 밀렸습니다. 사실 최근에 뭐 며칠 연속으로 금보다 은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뉴스들, 뭐 동영상들 쏟아지면서 사실 이 막판에 은에 들어가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단기간에 이렇게 급격히 오른 장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지금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ETF, 금이랑 은에 투자하는 ETF들도 줄줄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에이스 금 현물 제일 큰 순자산 가지고 있는 현물 ETF가 오늘 현재 시간 오후 2시쯤인데 마이너스 10% 이상 하루 만에 떨어지는 거 볼 수 있고요. 타이거 금 현물은 더 한 낙폭이 큽니다. 마이너스 11% 됐고, 코덱스 은 선물 ETF 역시 오늘 낙폭이 지금 마이너스 29.16%. 와, 하루 만에 30%씩 이렇게 빠지네요. 이 원자재형 ETF 26개 중에 가장 큰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장에서 은에 투자한 개인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제 뉴스를 봐도 1월 말 기준으로 은행권의 은 통장 잔액만 작년에 7배가 넘게 불어날 정도로 굉장히 핫했고, 이제 은행에 투자하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까지도 이제 은행으로 달려가서 은 통장을 개설했다는 얘기고요. 올해 들어서만 이 1,000억 원이 넘게 증가를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다 하루아침에 30% 가까이씩 물려 있다는 얘기겠죠. 올해는 유난히 금보다도 은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많았어요. 올 초에. 여기도 보면은 단숨에 이제 은 투자 ETF의 순자산이 1조 원을 넘게, 1조 원을, 순자산 1조 원을 돌파했고, 금 레버리지보다 더 오른 게 은 ETF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품을 보면 코덱스 은 선물의 순자산이 올해 1월 1조 2,155억 원이었는데, 이게 작년 말까지만 해도 6천억 정도밖에 안 되던 상품이었거든요. 이게 불과 한 달도 채 안 돼서 2배 가까이 증가할 정도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은 사랑이 1월 달에 정말 엄청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랬던 게 하루 만에 완전히 이제 배신을 때린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단기간에 은이 급락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이에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이죠. 먼저 금 선물 가격 추이를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쭉 가던 게 2024년 이때부터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가파르게 정말 계속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2024년 초까지만 해도 2,000달러 선이었던 이제 금 선물이 2년이 채 안 돼서 5,600달러 선까지 치솟았고요. 작년 하반기부터는 6개월 만에 3,500달러에서 5,600달러 약 60%가 폭등을 했습니다. 2년 만에 3.5배 이제 치고 올라간 거죠. 뭐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정부가 뭐 베네수엘라에 기습작전을 벌여서 이제 마두로 대통령 체포하고, 또 이란에도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다, 이런 이제 중동 간의 어떤 긴장의 핵심에 트럼프 정부가 있고, 또 게다가 최근에는 그린란드를 또 차지하겠다고 매일같이 이제 호시탐탐 노리는 이제 발언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이 이거 뭐야, 트럼프가 이제 전 세계 어떤 평화를 주도하는 어떤 주권국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뭔가 땅 따먹기에 이제 최전선에 서 있는 나라가 된 게 아니냐, 미국이. 그러면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우리 너네 국채 안 사 라고 하면서 국채 다 내다 팔고, 이렇게 지정학적인 위험이 자꾸 커지면서 이거 좀 불안하다, 일단 안전자산으로 피하고 보자 라는 심리가 커진 거겠죠. 게다가 미국 국채가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입하는 수요가 꾸준히 늘었죠. 이렇게 포모가 극에 달하면서 금 가격은 계속 치솟은 겁니다. 네, 작년에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을 꾸준히 이제 매입한 추이를 볼 수 있는데, 이제 폴란드 같은 나라가 제일 작년에 금 매입을 많이 했고, 특히 이제 브라질이나 뭐 이런 브릭스 국가들 위주로 금 매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금보다 더한 게 은이었습니다. 은 가격은 2024년까지만 해도 25달러 안팎에서 이제 놀던 은값이 이번 폭락 직전에는 무려 122달러까지 이제 5배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폭락 직전 한 달 사이에만 50% 이상 급등을 하면서 거의 광기 어린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은은 금처럼 이제 안전 자산으로서의 수요에 더해서 최근에는 뭐 태양광 패널이나 뭐 전기차, AI 반도체 같은 이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로 사용하면서의 이 산업재로서의 수요가 니즈를 폭발시켰고요. 그런데 반면에 전 세계적으로 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강화되면서 신규 광산 개발이 쉽지 않고 생산량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워서 결국에는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은 제한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이어지며 이제 은 가격이 폭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여기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2021년도에 그 미국의 게임스탑 사태 기억나시죠? 이 개인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그 월스트리트 배츠 레딧의 어떤 커뮤니티, 그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이 공매도 세력을 척결하자 하면서 이제 막 매수 운동이 막 벌어지면서 게임스탑 주식이 막 급등했던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 이번에 은에서도 나타난 겁니다. 이 레딧의 서브레딧인 실버 스퀴즈라는 이 채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은을 공매도한 세력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실물 은을 싹쓸이 하자는 은 매입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격이 튀어오르는 이 실버 스퀴즈 현상이 이제 은 가격 등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이제 개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진짜 은은 부족한데 이 대형 은행들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이 선물 은을 대량으로 팔아서 은값을 억지로 누르고 있다. 이렇게 믿고 실물 은을 너도 나도 사버리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 실제로 전 세계 이제 조폐국의 은화가 품절이 됐고요. 은괴를 사려면 몇 주 정도씩 기다려야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 결과 이제 공매도 세력들은 은 가격이 이제 치솟으면서 자기네들은 파는 거에 베팅을 해놨는데 은 가격이 오르면서 이거 뭐지? 라고 하면서 다시 파산을 막으려고 다시 그 은을 사게 되고 또다시 그게 은 가격을 밀어 올리는 이 실버 스퀴즈 현상이 반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로 단기간에 이제 은값이 급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격에 거품이 끼게 되겠죠. 오버슈팅한 물량들이 많으니까요. 실물 경제가 받쳐주는 게 아니고 이 세력 싸움으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밀어 올린 가격이라 누군가 한 명, 난 이번에 팔아야 되겠다. 팔자를 외치면 모래성처럼 와르르르 무너지는 게 이 숏스퀴즈의 특징입니다. 게다가 거래소들도 이런 움직임에 동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은을 막 사모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거래소들도 이 은 가격의 레버리지 상품들을 속속 출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도 레버리지를 막 50배, 100배씩 일으켜가지고 은에 베팅하는 수요를 우리가 테이크하겠다라는 거래소들의 움직임도 가세를 하면서 모래성이 계속 쌓아 올려진 겁니다. 올해 1월에 바이낸스나 맥스시 같은 대형 코인 거래소들이 금과 은을 코인처럼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이게 레버리지가 100배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시 직후에 또 수수료를 이제 공짜로 해주고 각종 이 프로모션을 하면서 수조 원의 투기 자금을 끌어모았고요. 100배 레버리지가 무슨 뜻이냐 하면 자산 가격이 1% 오르면 내 계좌는 100배인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1%만 자산 가격이 내려가도 내 전 재산은 그냥 빵원이 되는 거죠. 100배니까 100%니까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 청산돼 버리는 거죠. 이렇게 레버리지의 강제 청산이 계속되면 시장에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그렇게 되면 다시 가격이 더 떨어지는 현상이 무한 반복되고요. 이거를 청산폭포, 어려운 말로는 이 리퀴데이션 캐스케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은에서의 이런 리퀴데이션 캐스케이드가 나타난 거예요. 실제 MXSC 거래소에서는 이 은 선물 거래 시 최대 500배 레버리지까지 설정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작은 증거금으로도 내가 이거를 상승에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우르르르 이렇게 불나방처럼 모여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금과 은 가격이 하루아침에 폭락을 하니까 거래소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바로 증거금을 올려버렸습니다. 이제 CME 시카고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 CME 그룹이 선물 증거금 요건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얼마나 올렸냐 보니까 금 선물 증거금은 8%, 은 선물 증거금은 15%로 이제 1월 31일 보도가 됐고요. 이렇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기존 계약 가치에 금 같은 경우는 6에서 6%였는데 이게 8%로 올라갔고 고위험금은 6.6에서 8.8%로 상향이 됐고요. 은은 인상폭이 더 컸기 때문에 일반 위험금이 기존 11%에서 15%,
고위험금은 12.1%에서 16.5%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은값이 온스당 100달러일 때 은 선물 한 계약은 50만 달러, 약 7억 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이제 11%였던 5만 5천 달러, 한화로 약 7,7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이게 7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500만 원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룻밤 새에 너 이 계약 유지하려면은 2,800만 원 더 넣어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 증거금을 올려버렸으니까. 근데 이미 레버리지를 풀로 땡겨서 통장에 잔고가 없는 개미들은 이 큰 돈을 어디서 몇 시간 만에 어떻게 구해요? 그러니까 이거 다 못 넣으면 바로 강제 청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거래소가 내 멱살을 잡고 내 은 계약, 금 계약을 이제 시장으로 던져버리면 강제 청산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서 폭락이 이어지는 사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이 금보다 변동성이 큰 만큼 이렇게 레버리지를 쓴 투기 수요가 많았고 또 금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만히 있던 금은 이제 은에서 투자자들이 돈을 계속 잃으니까 여기서 현금 확보를 위해서 멀쩡하게 돈을 벌고 있었던 금까지 내다 판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금에 문제가 생겨서라기보다는 은 때문에 금까지 지금 싸잡아서 폭락한 현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번에 오른 기준에 따르면 금은 기존 증거금은 4,200만 원이었었는데 이게 5,600만 원을 올라서 1,400만 원이 더 필요하고 은은 이제 기존엔 7,700만 원이었던 게 1억 500만 원이 필요하니 2,800만 원을 더 넣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2,800만 원을 어디서 구해서 넣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은 강제로 이제 청산을 당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지금 계속 이어져서 은 가격이 폭락을 한 겁니다. 결국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금과 은 가격이 케빈 워시 연준 차기 의장 지목이라는 작은 뉴스에 이 뉴스가 트리거가 돼서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연준 의장은 2명의 케빈의 대결이었잖아요. 원래는 대표적인 비둘기파였던 케빈 햇싯이 유력했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햇싯은 나와 좀 더 백악관에서 같이 일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선임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과거 연준 이사 시절에 양적 완화를 반대하고 인플레이션을 경계했던 대표적인 매파적인 인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은 트럼프의 예스맨이자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해서 이제 이 사람이 되면은 금리 인하가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했던 햇싯이 지명될 줄 알았다가 이 매파인 워시가 되니까 금리가 빨리 안 내려가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이게 가뜩이나 아슬아슬했던 금과 은 시장에 기름을 부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 궁금한 건 한 가지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거겠죠. 하락의 초입이니 지금이라도 들고 있는 금과 은을 내다 팔 것이냐, 아니면 이게 V자 반등의 기회가 될 것이냐, 저가 매수세로 지금 들어가야 하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금 수요는 여전히 탄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브레이크 없이 전 세계 질서를 흐트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를 내다 팔고 있고, 게다가 미국의 부채 비율은 GDP 대비 120%를 이미 넘어선 상황이에요. 이 1974년도에도 금값의 이제 폭락과 폭등 이후에 이제 장기간의 폭락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는 20개월 만에 47%가 폭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부채 비율이 낮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높은 부채 비율을 감당을 하려면 미국 입장에선 더 많은 국채를 찍어낼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제 아무리 매파라도 연준 의장이 함부로 금리를 내리는 걸 이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각국 중앙은행들은 지금 금 매입을 계속하면서 이제 계속하면 계속했지 줄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국 시장의 돈은 더 풀릴 거고 달러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 안전자산인 금에 대해서 유리한 거시 환경의 장기 전망이 정말 단 1도 바뀌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 분석입니다. 다만 V자 회복보다는 좀 시장의 물량을 털어내면서 서서히 오른 U자 회복의 이제 가능성을 좀 더 높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 3에서 6개월
가는 기계적으로 이제 분할 매수하라는 조언이 지배적입니다.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취임한 후에 첫 번째 금리 결정 메시지가 생각보다 덜 매파적이다. 그렇게 되면은 금값은 본격 상승 랠리를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반면에 은은 조금 더 신중하라는 조언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단기간에 급등했고 또 레버리지 물량이 많았던 만큼 시기를 두고 진입해야 한다는 거죠. 이 은 가격은 금, 은 레이쇼 이 비율에 따라서 조금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요. 금, 은 비율이 이제 최근에 46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57까지 반등을 했는데 이제 전문가들이 금, 은 비율이 50 아래로 떨어지면 은이 더 이상 저평가되어 있지 않다라는 신호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 은 비율이 이제 골드 실버 레이쇼가 뭐냐면 금 1온스의 가격을 은 1온스의 가격으로 나눠서 계산한 건데 금 1온스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은의 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은의 가격이 비싸지면 이 숫자가 낮아지겠죠. 투자자들은 시장 상황을 평가할 때 이 비율이 높으면 금이 은에 대해 과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낮으면 은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최근 10년 평균 비율이 80대 1이었어요. 그래서 금과 은의 비율이 50대 1 아래로 떨어지면 은은 더 이상 저평가된 것이 아니고 보통 이때 은 가격은 금에 비해서 빨리 조정된다는 거였어요. 요거를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50 밑으로 떨어지면 은이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오를 만치 올랐다. 그러니까 빨리 조정이 되는 과거 경험치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여기 이 설명을 봐도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건 은 가격이 금 가격을 크게 앞지르는 시기에만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이미 상대적인 재평가가 상당 부분 완료됐을 것이라는 분석이죠. 실제 지금 은의 변동성이 금보다 훨씬 높아요. 여기 보면 연간 변동성을 보면 은은 36%고 지금 금은 20%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은이 금의 2배에 달하는 변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은 투자는 지금 좀 신중을 기해야 할 시점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미결제 약정 물량이 이번 폭락 사태 전에 50% 이상 감소했을 때가 이제 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빚으로 이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다 털어져 나간 상태라고 이제 보니까 미결제 약정 물량을 이제 좀 유의해서 봐라 이런 시각들도 있고요. 또 산업 수요 우려가 해소되는 시그널이 보일 때 조금씩 은 비중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은 시장이 금 시장에 비해서 시장 규모 자체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가격 변동에도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뭐 금도 은도 안전 자산이다. 이런 이제 초기에 투자하시는 분들 실물 자산이니까 이건 안전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절대 안전 자산이 아닙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자산이고 은은 금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비율로 가져가야 되는 게 이제 분산 투자 이 관점에서는 맞습니다. 그래도 나는 금과 은 이 거시 환경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실물을 다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ETF 중에서 금, 은 선물이라고 금이랑 은을 둘 다 가는 이제 사실 상품이 있거든요. 이게 오늘도 물론 13.73%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지만 은에 비해서는 훨씬 그 폭이 좀 하락폭이 좀 적죠. 그러니까 이게 금은 둘 다 투자하려는 사람분들은 이 상품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이 상품의 금의 비중이 훨씬 크긴 하지만 어쨌든 은도 같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도 있다는 거를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지난 주말에 일어났던 금은 가격의 폭락과 또 폭락의 원인과 또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확실히 이 원자재 투자는 정말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이 증시 격언이 이번에도 좀 통하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눌러주세요. 뿅!